이 사진에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안에 리모델링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경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 혹시 이 아파트 내부의 리모델링 여부가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꿀팁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이라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았는데,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시거나 부동산으로 투자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매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이 경매를 통해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 수억까지도 수익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답습하게 되니까 반드시 공부하시길 바라는데, 경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집안을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동산을 본다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슈퍼 가서 물건을 하나 구매한다 하더라도 물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평가되기 나름인데, 이 부동산이라는 수억의 가치를 가진 이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가 그 집을 못 들어가 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장이라고 하죠. 임장을 나갈 때는 정장을 차려입고, 좀 클래식한 정장을 차려입고 가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장을 입고 가면 대부분 문을 열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제가 내부를 좀 찍어가야 한다고, 제가 누구라고 소속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밝히지 않아도 그분들은 당연히 정장 입고 이 시간에 올 사람, 뭐 법원 경매를 위해서 왔다고 하면 그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쉽게 오픈되고 내부도 보여줬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나는 걸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정보들이 잘 돼 있어서 굳이 내부를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는 바로 옆집이라도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집이나 이런 데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 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위층이나 아래층 같은 경우가 동일한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옆집은 땅의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빌라 구조는 개별적으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바로 옆집을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윗집이나 아랫집, 그리고 정장을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서 보여드린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 리모델링 여부까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하실 때 입찰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집을 낙찰을 받고 나서 그 집에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될지 여부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아마 리모델링 여부일 것입니다. 내가 일반 매물보다 500만 원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리모델링을 더 해야 돼서 1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됐다. 그러면 경매를 낙찰받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매를 낙찰받을 그 물건을 내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그 내부 리모델링 여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진 한 장으로 판별되는 방법을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도배하고 장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도배 장판은 그 전에 살았던 분들이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비용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100에서 300 정도,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액은 뭐 재료나 어떤 사이즈 이거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싱크대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화장실, 리모델링 여부. 보통 이거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 정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화장실의 개수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창호. 보통 우리는 창호라는 말보다는 샤시라는 말이
귀에 쏙 와닿죠. 그래서 샤시 여부, 이것은 최소 500에서 정말 1000만 원 정도는 훌쩍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정도의 개념 정리만 하셔도 외부만 보고서도 일정 부분 리모델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제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안에 리모델링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대나 화장실은 당연히 리모델링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배장판은 누가 살았든 간에 다시 해야 되니까 이 비용은 공통이라고 치더라도 1순위로 바꾸고 싶은 것이 싱크대이고, 그 다음이 화장실일 것이고, 샤시 같은 경우는, 즉 창호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인 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300에서 500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화장실보다는 싱크대를 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가 제일 높아요.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을 조리하는 조리대이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도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싱크대를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더러워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씻기도 하지만 제일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설령 화장실이 조금 더럽다 하더라도 참아 넘기실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세요. 심하게는 정말 세면대에다 소변을 봤나 싶을 정도로 지저분한 화장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만 바꿔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싱크대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 자금으로 화장실을 고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1번, 2번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싱크대는 너무 그나마 잘 써서 깨끗한데 화장실이 지저분한 경우다.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만 먼저 하고 싱크대는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뒤바뀔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앞에 거 두 개를 하지 않고 창호만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갔을 때 리모델링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샤시가 새로운 거다. 그러면 이 안에 싱크대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를 산정하실 때 리모델링이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따라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가격의 기준을 잡아야 되냐? 만약에 창호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안 된 집을 기준으로 경매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샤시가 깨끗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정말 8, 90%,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100% 싱크대나 화장실이 된 이후에 창호를 하시기 때문에 외부에 봤을 때 창호가 깨끗하게, 그리고 창호를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창호의 어떠한 틀만 보더라도 가격대가 대충 나와요. 창호를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했는데 싱크대를 안 했다. 이런 경우는 100%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싱크대도 고가의 어떠한 사양으로 했을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경매의 가장 큰 단점, 내부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러한 창호의 모양들을 통해서 내부 리모델링 여부를 판별하시면 입찰가 산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